네, 이제 무대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야씨, 이시연씨, 정은지씨, 서인국씨, 은지원씨, 신소율씨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인 이름표 위치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제가 호명을 안 해서 안 나오셨나요? 네, 우리 신원호 PD님도 예,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남자의 자격으로 큰 사랑을 얻었던 신원호 PD님이십니다. 응답하라 1997 연출을 맡고 계신데요. 먼저 공동 인터뷰에 앞서서 예, 여러 기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KBS에서도 뭐 다른 제작 발표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으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스테이션을 바꾸고 처음 만드는 작품이라서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 할 때보다 훨씬 더 좀 부담, 긴장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재밌게, 정말 재밌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신원우 PD님 약간 스타일이 좀 남다르신 것 같거든요. 좀 블랙 앤 화이트로 아주 멋지게 스타일을 하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좀 패션 센스가 있으신가요? 이게 예,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서인국 씨가 창피하다고 자기 옷을 굳이 가져다 입혀가지고. 서인국 씨 옷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안 입으시고요. 네. 네, 아까 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감독님이 너무 프리하게 오신 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 중에 네. 블랙 셔츠에 화이트 자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의 굉장히 중요한 날인 만큼 제 옷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서인국 씨가 우리 신원우 PD님의 스타일리스트로서 네. 예, 아주 이 중요한 자리를 또 더 네. 빛을 내주셨네요. 예. 네, 살짝 오지랖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응답하라 1997 이제 주인공이 7분이 됐네요. 우리 7분 모시고 여러분과 궁금한 점 묻고 답하는 공동 인터뷰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저희 팀 직원에게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신원호 PD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뭐 인사 말씀에서도 해주셨듯이 이제 회사를 옮기시고 처음으로 맡은 작품이신데요. 그동안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이제 드라마로 첫 테이프를 끊게 되셨습니다. 이 응답하라 1997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또 응답하라 1997의 탄생 배경과 그동안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스테이션을 옮긴 것과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과 물론 이제 이제 어떤 조직으로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드라마타이즈를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자격을 하면서도 2년 반 정도 지나면 이우정 작가하고도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드라마를 한번 해보자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회사를 옮기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둘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드라마를 하는 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영역이 예능 PD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영역을 이제 바꿔서 완전 다른 장르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예능이든 다큐든 드라마든 간에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장르를 바꿨다기보다 영역을 좀 확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능도 요즘 거의 스토리 캐릭터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재밌는지 어떤 캐릭터가 재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온 지는 꽤 드라마를 하겠다 얘기 나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자고 생각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컨셉으로 1997년의 복고를 빠순이, 그러니까 소위 빠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요. 이 1997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당시 뭐 H.O.T, 잭스키스를 소재로 해서 그 1세대 빠순이들을 다룬다는 독특한 소재, 이 시대적 배경과 이런 소재를 다루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시대적 배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실은 복고라고 하면은 70년대, 80년대를 다룬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희조차도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이 옛날 얘기한다고 모여서 90년대 말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좀 비웃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90년대를, 그러니까 80년대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이제 90년대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화 소비계층, 주문화 소비계층으로 많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한 번도 90년대를 제대로 주인공 삼아 다룬 적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97년, 특히 이제 97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좀 지금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비슷한 모양새는 영역들이 많아가지고 97년을 택하게 됐고요. 빠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국어사전에 있어요. 빠순이라는 말이 옷빠순이의 줄임말이라서 빠순이를 주인공 세운 이유는 90년대 말이 지금의 대중문화의 어떤 지금 원형이 만들어진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대중문화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외형을 갖춘 시기였고, 지금처럼 이제 아이돌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했던 시기인데, 생각해보면 이 대중문화를 사실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소위 빠순이라고 하는 분들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주고 음원을 사주고 앨범을 사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소비를 해줘야 이 문화 자체가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한심하다라는 시선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팬 활동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남격하면서 아이템으로 한번 팬질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작가들 중에도 이제 왕년에 이제 H.O.T, 제키 팬 활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 근데 나름대로 그분들의 철학이 있고 그분들만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한 번도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우리 서인국 씨가 제가 보니까 눈을 계속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눈이 좀 빨가세요. 지금 눈병에 걸리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나도 죄송스럽고요. 제가 제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진 기자님들이 사진 찍으실 때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맥락상 지금 질문 드린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팬들하고, 예전에 감독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97년도 당시의 팬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팬질하고 다녔던 사람은 아니라서, 사실은 저도 정확히 그때의 이제 어떤 그분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것, 그리고 저희 작가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들은 게 적은데, 어떤 활동이나 열정이나 극성맞음?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다만,
그 15년 동안 엄청나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저희 대사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2012년에 참 요즘 애들 펜질 쉽게 한다고,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모든 그 팬 활동이 다 아날로그적이어서, 어디 콘서트 한번 참가를 하더라도 입금을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입금증을 들고 가서 도장을 받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손발이 좀 수고로운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좀 인터넷 매체가 좀 워낙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직적이고 좀 대규모 어떤 활동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형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는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 이제 팬분들도 가끔 와주시는데 보면 똑같아요. 그때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나 여기 와주시는 분들 모습이나 그 뜨거운 거 하나는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은지원 씨랑 호야 씨가 또 이제 직접 그 당시의 주인공, 그리고 또 이 현재 주인공으로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각각 있을 것 같거든요. 은지원 씨부터 좀 여쭤볼게요. 당시 밴들의 그런 모습과 지금 밴들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팬분들 참 팬질 쉽게 하죠. 맞습니다. 예전에 팬분들이셨던 분들은 정말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하루 따라다니시느라 바쁘셨고, 일단 기동성 편한 옷들 입으셔야 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체가 그때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려면 직접 만나러 가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면은 검색만 하면 내가 볼 수 없었던 모든 영상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이렇게 활동 면에서 좀 예전 팬분들이 더 손발이 수고스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호야 씨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 생각에는 팬분들이나 지금 팬분들이나 열정은 다들 똑같으신 것 같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팬분들은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훨씬 다양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아이돌 팬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어리신 분이나 이제 별 주변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대별 팬들을 두 분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또 다른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은지 씨 혹시 빠순이랑 공감이 가시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막 광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분이 없었어요. 그냥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게 다였는데, 지금 시연이 역할을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면 되게 지금 그냥 팬분들의 마음만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고스러움으로 나를 보러 오는구나, 이런 그런 것들? 그냥 제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연기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또 저쪽에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할게요. 네, 은지원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요새 신화가 같은 때에 활동했던 그룹인데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그룹 잭스키스도 신화보다 더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가 그립거나 다시 그렇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매체가 줄어들면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워낙 요즘 화질도 좋아지고요. 보는 시선들도 너무 높아지고, 요즘 인피니트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희가 췄던 안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잘 맞추고 잘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냥 추억 속의 그룹으로 남고 싶습니다. 왜? 나오면 주책이야.
네. 예,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 은지원 씨랑 정은지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은지원 씨는 먼저 이제 막상 이제 본인은 이제 잭스키스 출신인데 그게 여자 주인공 2명이 다 H.O.T 팬으로 나와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서운하거나 그런 감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정은지 씨는 9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97년이면 4살 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몰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부담되거나 아니면 공감이 어려운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인공 분들은 H.O.T 팬이지만 이 지금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제키 팬입니다. 그 은도끼와 은각화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활동할 당시에도 사실 저는 저희 팀은 2인자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촬영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예,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4살 때라서 그때 공감을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렸을 때 저는 어렴풋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기기라든가 뭐든 그때 당시 기억은 거의 엄마 아빠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셨느냐가 기억에 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촬영을 하면서 좀 그땐 그랬었구나, 그땐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금 더 설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통신 매체도 많고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든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역할을 맡으면서 느낀 거는 아날로그적인 게 조금 더 설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현 씨 질문 드릴게요. 좀 2가지가 민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에로지존이라는 좀 수식어를 얻게 되셨고, 또 사실 그 같이 연기하시는 분들하고 연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섞여서 연기하시기가 민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각각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게 좀 더 민망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 PD님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보자면, 이 은지원 씨에게 에로지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뭐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면을 좀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제일 심해서 그런 게 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에로 연기 한다는 게 에로지전을 별명을 얻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전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정극이 아니고 굉장히 편하게 또 만들어주시니까 장난기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이 친구들과 친구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제 10살 차이 정도 나는데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친구여야 되는데, 사실 촬영하면서 한번 이제 인국이랑 다른 프로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욱할 때가 많아요. 가끔 이제 인국 씨가 그 대본에 안 써있는 애드립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친구인 줄 알고 이 새끼가. 그래서 가끔 욱욱 할 때가 있는데, 연기를 참 잘하는 친구구나 속으로 생각했고요. 한쪽으로는 싸가지가 없는 건가. 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은지원 씨 말씀대로 다크서클이 제일 컸고요. 사실 이 캐릭터는 남자분들이랑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어디 가나 어느 반에나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로물은 그 친구를 통한다 하는 본좌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굉장히 그 새로운 캐릭터는 아니고 공감을 많이 살 수 있는 캐릭터고, 그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전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은지원 씨, 물론 이제 은지원 씨 라인에도 전극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머지 이제 보통 갖고 있는 캐릭터에서 사실은 그 예능적인 센스를 좀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연기할 때 별말 안 하거든요, 이 친구 연기할 때. 근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뽑아줘가지고 뭐 한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은지원 씨가 서인국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은지원 씨 이야기만 들으면은 서인국 씨가 정말 뭐, 네 가지가 없는 사람처럼 좀 비춰질 것 같아요. 좀 뭔가 관련된, 서인국 씨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그 애드립이 사실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뭐 제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씬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원 형님이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학찬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심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웃냐? 이게 나왔어요. 거기서 형님이 웃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카메라는 계속 돌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저도 약간 뜨끔했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은지원 씨가 충분히 그럴 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서인국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서인국 씨가 드라마 사랑비에서 1970년대, 그러니까 시대 과거를 또 연기했었고, 이번에는 1990년대를 연기했잖아요. 그 두 시대를 연기하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이어서 은지원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은지원 씨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빠순이와 관련된 그런 소재잖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우선 저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사랑비는 70년대의 배경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디지털화적인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순수했고 그리고 사랑을 담았던 게 모든 것이 손편지나 정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몸으로 아니면은 전화 한 통 걸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수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의 응답하라 1997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선에 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루고루 섞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윤재 같은 경우에 그 첫사랑의 아련한 아픔이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옛날 90년대, 7, 80년대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때 사랑을 하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인 것 같은데 예전 활동할 때만 해도 항상 집에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무슨 포대, 마대자루 같은 걸로 맞나? 마대자루는 그거지? 이 포대자루로 막 이렇게 팬레터도 막 한가득씩 갖다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진짜 팬분들이 정말 손발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빠순이라 하면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요. 네. 그래도 뭐 사전에 있는 거라니까 부담 없이 쓰겠습니다. 네. 그 빠순이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살 때 전원주택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담이 굉장히 높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길 넘어왔더라고요. 사실 도둑도 못 들어오는 데인데 여자아이 2명이서 그 담을 넘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일을 끝날 때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이렇게 집안에 계속 있다가 제가 이제 일 마치고 들어오니까 오빠 하고 어디선가 나타나서 기절 초풍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생각이 나네요. 얼굴은 껌껌해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귀신인 줄 알아가지고. 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팬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또 다음 질문 받을게요. 예, 저 신원호 감독님하고 은지원 씨한테 그 은지원 씨 캐스팅 뒷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섭외가 좀 어떻게 수월하셨었는지, 어떻게 제안을 하셨었는지, 또 어떻게 그리고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은지원 씨랑 그렇게 예능을 서로 오래 했는데도 접점, 그러니까
뭐 1박 2일 저 남자 여자 하면서 어디 시상식장이나 이런 데서나 인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적은 사실은 묘하게 엇갈려가지고 뭐 스타 골든벨 할 때 한 번 게스트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없어서 근데 이제 유정 작가랑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캐스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실은 손꼽게 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그럼 저기 지원이는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 듣고 저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때 심지어 저 역할이 아직 안 정해져 있었을 텐데 굉장히 여러 역할이 이제 그 물망에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도 사실 그 나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 혹시 본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뭐 그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지원 씨 그 캐스팅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전해 들은 정보로는 은지원 씨 캐스팅이 가장 반가웠을 분이 바로 이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시연 씨가 여자 못지않은 제키 열성 팬이셨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우리 이시연 씨가 제키 팬이었다면은 이분은 또 H.O.T. 정말 빠순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H.O.T 팬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우리 신소율 씨가 열성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거기에서 이제 광팬으로 또 나오시거든요. 촬영장에서 직접 뭐 H.O.T 안무까지 보여주고 뭐 이러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실제 그 빠순이 생활이 우리 응답하라 1997 촬영장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좀 말씀해 줄게요. 처음에 이제 캐스팅 이렇게 오디션 봤을 때 H.O.T 팬 역할이라고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촬영장에서까지 극성적일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노래하다 응원 중간중간에 뭐 구호 외치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언니한테 얼른 달려가서 언니 이때는 랩 파트인데 이때는 구호가 없지 않았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가 시대별로 이제 뭐 포스터나 뭐 사진 같은 게 있는데 뭐 97년에 나오지 않았던 사진이 미리 나와 있다. 그럼 머리 스타일 보고 보통 알잖아요. 몇 집이었는지. 이거 4집 사진인데 왜 1집 나왔던 이 시대에 이 사진이 있냐. 이렇게 감독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은지원 씨 역할의 은지원 씨가 아니라 혹시 토니안 씨나 뭐 H.O.T 멤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떨려서 같이 연기하겠어요. 그래서 은지원 씨가 더 편하신가요? 근데 처음 리딩할 때 은지원 선배님 옆에 계시는데 감독님이 얘는 너 싫어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민망했는데 정말 사실 전 제키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네, 지원 오빠랑 같이 연기하면서 정말 요새 지원 오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H.O.T는 정말 좋았고 제키는 싫었지만 은지원은 좋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까 너무 이야기를 잘 못해가지고 좀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하나로 사실 귀결되는 뭐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기라는 건 사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철저히 사실은 처음에 솔직한 얘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할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히 저희가 알 방법이 없으니 저희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면 볼 거야 라는 기준을 나름대로들 이제 PD들마다 작가들마다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안 보던 공감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공감되고 그래서 재미있는 건데 많이 보던 것이 아니다라는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뭐였더라?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메시지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 뭐 딱히 없어서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는 향수, 그리고 10대 분들, 지금 이제 우리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그 10대 시절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싶었고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정말 타겟층이라고 하면 이거를 보면 참 이 사람들 재밌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20대부터 40대, 뭐 좀 넓히면 50대 분들까지 그 힘들었던 90년대 말 IMF 겪으면서 경제 위기 겪고 뭐 그 15년 지난 15년을 같이 늙어온 사람들한테 그 15년 전에 기억을 뭐 힘들긴 했지만 그 기억을 한번 끄집어서 한번 훈훈해져 보시라 하는 어떤 위로 같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주인공 6분이 계시는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분들은 또 많이 나요.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은지원 씨가 고등학생 역할을 한다라는 게 사실 말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서 보여주시죠. 예. 예, 서인국 씨가 좀 옆에서 도와주시겠어요? 예. 아니, 두 분만 보시지 마시고요. 예. 우리 기자님들께 좀 보여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어느 사진이 옛날 사진이고 지금 사진인지 모르겠죠? 예. 예, 정말 동안이세요. 예. 사실 저랑 은지원 씨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은지원 씨 정말 동안이시잖아요. 예.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안 비결이 뭐예요? 좀 높이 좀 들어주세요. 예. 에러 영화를 좀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뭐 제가 딱히 뭐 관리를 받고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감사. 비결이라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철이 안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은지원 씨가 사실은 저희 배우들 중에 주연급 연기자는 사실은 은지원 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연이라는 걸 메인을 해본 사람은 사실 은지원 씨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영화를 2편을 주연을 해서 이제 3번째 작품인데 희한하게 3번 모두 고등학생 역할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사실 저희 극 중에서 세븐틴을 보는 장면, 그때 97년도에 세븐틴을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림 봐도 지금하고 전혀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동안 비결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극 중에서 서인국 씨와 정은지 씨의 또 러브라인이 펼쳐져요. 또 고등학생답게 좀 풋풋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앞서서 두 분 커플 촬영할 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서인국 씨가 뭐 다정한 포즈에서 뭐 뽀뽀 같은 거를 해도 되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또 나오셨을 때는 그냥 손만 붙잡으시더라고요. 예. 혹시 서인국 씨의 사심이 얼마나 담겼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분 실제로 많이 친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은지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친한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답을 해주시는데 정은지 씨, 뭐 실제로 서인국 씨 같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있다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성격이 워낙 좋으시고 저도 맨 처음에 촬영장에서 친해진 게 인국 오빠기 때문에
오빠가 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시니까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건너 옆에 지금 호야 씨가 앉아 계신데 호야 씨 같은 남자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더 신경 쓰이겠죠. 네. 둘 다 신경 쓸 것 같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잘난 남자친구들면 고생하는 건 여자친구니까. 네. 네, 아무래도 걱정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의 묘한 관계가 앞으로 또 응답하라 1997에서 펼쳐지는데요. 역시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미처 질문 못하신 기자님 계시면은,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호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중파 방송에서 주말 예능 하다가 이번에 응답하라 1997을 연출하게 되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무래도 케이블 매체 특성상 그때만큼 시청률 담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청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 한 자릿수 시청률을 처음 보게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약간 그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에피소드에 시청률 나왔다, 24.5% 나왔다. 그러면 24%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뒤에 우수리는 얘기 안 해요, 잘. 그걸 쪼잔하게 그것까지 따져 이랬었는데, 여기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사실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1%의 시청률이라는 게 얼마만큼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전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10% 이하의 시청률이라는 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자만했던 거죠. 그게 제 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션의 힘인데, KBS라는 그 지상파라는 그 매체의 힘이지 그 제 힘은 아니었었던 건데, 여기 와서 그 1% 심지어 0.1%를 더 따내려고 일하시는 PD분들 보면서 좀 사실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수치인지, 소수점 한 자리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시청률 부분에 있어서 그 두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자리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소하게 한 2만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사실 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률 숫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그 어떤 매체가 이제 TV로 뿐만 그 본방 사수, 그게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잣대긴 하지만 그 외에도 워낙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저는 시청률보다는 이 퀄리티의 이 드라마, 이 재미의 이 드라마는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내가 옆 사람한테 권해주고 싶고 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그 정도 반응이 오기를, 시청률 숫자보다는 그걸 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원호 PD님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예. 숫자 2를 넘어서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기자님들 좀 많이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미처 못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후에 준비한 라운드 인터뷰 시간에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질문에 답해주신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함께해 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응답하라 1997 공동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이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질 라운드 인터뷰는요, 1층에 있는 비비고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운드 인터뷰에 참석하실 취재기자 여러분들은 저희 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